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핵심 공급망 개편. 2. 대만 반도체 철수. 3. 655조 원 가치 상거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중국은 지속해서 대만의 영토와 반도체 산업을 탐내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길목에 위치한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이유 또한 미국에 맞서서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으로 그 시작은 대만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 권한에 두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공공사명 항공모함이 진수 대기 중이며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남중국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만에 지원하러 오는 국제사회의 함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두게 되면 세계 패권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먼저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송받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송 루트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항으로 역시 이곳을 지나기에 대만과 인근 바다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 항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만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넘어간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중국이 반도체마저 손에 넣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대만은 자기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반도체 공급망을 이용해 유사시 전 세계가 대만을 도와줄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줄 알았던 미국이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6월 3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대만 여론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팔라딘 자주포의 계약 취소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의 계약 취소 역시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개입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국에게 반도체 기술력마저 전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며칠 전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이 아니라 한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었고 대만은 기술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한국에게 전부 내어주면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대만의 자주포 구매 요청을 승인하며 2023년에 첫 인도를 시작해 2025년까지 40문의 자주포를 인도한다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려던 팔라딘 자주포는 155mm 화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30km의 기본 사정거리를 통해 섬나라인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중국 군함과 상륙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미국 국무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대만에 허가했던 자주포 판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등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공방어 무기인 패트리엇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3년 전 미국과 추가로 계약한 최신형 방공장치의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해 도입하기로 계획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 도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2025년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은 최대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대공 미사일로서 대부분의 중국산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었지만 입장을 바꾼 미국 정부의 판매 거절로 인해 대만의 방어 능력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에 침공당한다면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계약 취소 결정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리며 대만 내부에선 미국에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계산이 전부 끝났다고 분석하며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요소인 TSMC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이전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간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반도체이기에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창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대만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기 위해 해외 공장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TSMC의 해외 투자는 창사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국제화 흐름에 조금씩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SMC의 외국인 지분입니다. TSMC는 설립 초기 대만 정부가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절반 정도의 국영기업으로 운영해왔지만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맞춰 민영화에 나선 결과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첨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의 지분 중 무려 78%가 외국인 지분으로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TSMC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8%의 외국인들이 대만 TSMC의 향후 투자와 공장 건설 등 주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만의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계 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계 주주들의 의사대로 대만 TSMC는 창업주의 뜻과는 반대되게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대만에서 벗어나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대규모로 투자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이곳에 지어질 공장은 대만 현지 공장보다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여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이국의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만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결정입니다. 이국이 자국 본토의 최신식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TSMC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의 기술력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칩세트는 지난번 아이폰과 동일하게 5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3나노와 4나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이번 하반기에는 3나노를 상용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정 수율과 양산성의 문제로 이번 하반기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 내년인 2023년까지 3나노와 4나노의 양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대만의 반도체 미세 공정이 5나노에서 정체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4나노 공정을 적용하여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세트와 자체 엑시노스 칩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는 물론이고 4나노에서도 공정 수율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의 기술력과 공정 수율이
대만 TSMC에 뒤처진다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3나노 공정에선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에 삼성전자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열심히 준비한 미세 공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3나노부터 판세를 뒤집을 작전을 계획했고 최근 완벽히 먹혀들어 가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미세 공정과 똑같은 핀팻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핀팻보다 완전히 발전된 구조인 GAA 구조로 개발을 주도하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GAA 구조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TSMC는 2나노 공정의 GAA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믿고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지만 최근 미국의 첨단무기 판매 불가 결정으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만 공장은 미국에도 지어지고 있으며 기술 동맹을 맺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대만 TSMC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 협력 기구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대만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의 참여를 거부했고 IPEF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무역 이니셔티브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IPEF만큼이나 효과적인 경제협력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범위가 조금 더 넓은 FTA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며 좋아했지만 최근 대만의 상황을 보면 걱정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 상황입니다. 대당 1조 원이 넘는 외산 항공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첨단 조기경보 통제기 E737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요. 공군이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로 E737을 계속 추진하려 하자 국회가 반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이런 반발 소식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옳다고 맞잠수를 치는 것일까요? 원인은 도입 단가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심의에서 E737 조기경보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안건이 국회에 강점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대 추가 도입에 2조 3,052억 원이 들어가고 4대 개량하는 데에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숫자를 본 국회의원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공군 장성들에게 맹렬히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공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자산인 것은 알겠는데 대당 1조 1원이라니 이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는데요. 특히 과거 국군이 도입한 이 737 4대의 도입 단가가 1조 8천억 원이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은 심해졌습니다. 디귿 당시 대당 4,500여 원에 팔던 항공기를 개량하는데 4천억 원이 들고 새로 사는데 1조 1,526억 원을 부른 것은 예전 3대 값으로 한 대를 팔겠다는 말인데 이게 제조사의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이냐는 것이죠. 결국 국회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예산 심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하거나 국산화를 추진할 것을 공군에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공군은 직도 E737이 가장 적합한 차세대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가 다시 한번 화를 냈습니다. 대당 7만 원도 아니고 7천억 원을 더 주고 사야 하는 항공기가 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이 737의 가동률이 65에서 73% 뿐이라며 호통을 쳤는데요. 하지만 공군은 그래도 이 737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지 기존의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 혹시 공군 수뇌부가 이 737 제작사인 보잉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공군은 지극히 군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조기경보 통제기가 E737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가격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E737은 여전히 너무 비싸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조기경보 통제기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C는 현대 공중전에서 꼭 필요한 공중사령부라고 일컫습니다. 일단 이 기체는 눈부터가 다릅니다. 조기경보통제 기능은 보통 고바이 패스 엔진을 사용하는 대형 민항기를 사용합니다. 반경 수백 km를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초고성능 항공 레이더가 탑재되는데요. 일례로 한국이 운용 중인 E737 PSI는 360도에 걸쳐 최대 480km 바깥의 적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레이더의 감 시각을 30도로 줄일 경우 탐지거리가 무려 740km까지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강화도 인근에서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 함대 항모전단과 나오둥반도 다롄에 있는 구축함 전단을 번갈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백경도까지 갈 경우 북경을 감시할 수 있고 부산에서 오사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성능인데요. 비행기 한 대에 1조 1,500억 원은 너무합니다. 당장 지난 7월 28일 진수한 정조대왕 함해 건조 예산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길이 170m, 폭 21m, 만재 12,000톤에 첨단 이지스 시스템과 각종 미사일로 준무장하고 승조원 300명의 첨단 군함이 항공기 1대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게다가 고장이 잦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운용 기간 무려 1,500회의 고장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가동률이 73%에 불과해 비용 대비 성능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국회에서도 논의됐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공군은 E737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E737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공군 장성들이 로비를 당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값의 1%만 받아도 110억 원이 넘어가니 돈을 받기로 하고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공군이 E737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성능, 유지관리, 상호운용성 그리고 불안한 안보 정세 때문입니다. 우선 E737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기경 보통 제기입니다. 여기에는 비군사 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다 같은 조기경보 통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거론된 스웨덴 사브사가 제시하는 글로브 아이는 360도 탐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IAI사의 ELW 2085 CAEW는 360도 탐지는 가능하나 출력이 부족해 탐지거리가 짧습니다. 이는 글로브 아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비즈니스 제트기라 속도가 빨라 생존 가능성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체의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출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E737에 맞설 만한 조기경보 통제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조기경보 통제기 E7A 웨지테일이 바로 신형 E737입니다. E7은 영국이 5대, 미국이 22대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노후화된 구형 E3 조기경보 통제기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훨씬 일찍 대체하려 했으나 이라크전, 아프간전의 전비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었는데요. 그래서 2027년에야 1범기체가 미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국군이 보유한 E737 PSI는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정말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조기 경보 통제기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 기체는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려워 가동률이 폭삭 망했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군이 공개한 가동률 73%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엄청난 성과입니다. 비밀은 바로 예비기에 있습니다. E737럭 대중한대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기입니다. 달리 말해 내 대중한대. 그러니까 25%가 항상 비가동 상태로 접합이다. 가장 이상적인 가동률이
75%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군은 무려 73% 가동률을 달성했습니다. 즉 임무에 투입된 기체들은 사실상 거의 100%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고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737 1호기가 우리 공군에 인도된 날은 2011년 8월 1일로 거의 정확하게 11년 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737의 총 고장 횟수는 하해 136건 정도이며 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15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장은 대다수가 자잘한 장고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고장은 민항기로 운영할 경우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고장이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고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랬다면 가동률 73%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B737을 기반으로 한 덕에 부품 공급과 관련 정비 인력 확보가 쉬웠고 군용 부품 역시 호주, 칠흑이 등 동일 기종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많았던 덕이라고 판단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운용 물량은 상호 운용성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22대의 E7을 도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입할 신형 E737은 모두 E7과 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며 기존 E737 역시 동급 수준으로 개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미군의 E7은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므로 한미연합군의 조기경보 통제 임무는 국군의 E737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평시 지휘나 전시 임무에서 우리 공군의 발언권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아무리 많이 나열해도 1조 원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737의 원본 기체인 보잉 737 시리즈와 보잉사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바닥입니다. 이는 B737MAX 때문입니다. B737MAX가 일으킨 문제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항공사들이 앞다퉈 인도를 거부하면서 잔뜩 생산한 신형기를 야지에 방치해야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함께 보잉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1960년대에 개발되어 여러 차례 개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성능 향상으로 보잉이 민항기 시장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B737의 개조에 맛이 들인 보잉이 E737의 기반이 된 B737NG의 뒤를 이어 B737을 한 번 더 개량하려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형 엔진을 붙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체 쪽으로 엔진을 몰았는데요. 그런데 A 때문에 비행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앞으로 무게가 치우치다 보니 고속을 낼 때 항공기가 일로 붕 뜨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보잉은 문제가 생길 때 자동으로 기술을 낮추는 MCA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기체를 구입한 항공사들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형 기체가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MCAS가 있는 한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 알 리가 없다는 얄팍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오작동했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이 대가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철저한 인재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새롭게 도입할 E737의 주요 개량 사항이 엔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이더 성능을 개량하고 이를 통해 해상 표적과 공중 표적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개선해 성능을 향상할 것이며 동시에 조종실 현대화, 고효율 신형 엔진 탑재로 작전 효율과 함수가 능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엔진으로 추락 사고가 난 항공기를 1조 원이나 주고 살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산화나 다른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을 공군에 요청한 것입니다. 보라매로 검증된 우수한 레이더 기술,